밤이 되면 스스로 빛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옷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났고 머리카락은 어둠 속에서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들을 고스트걸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빛은 사실 죽음의 신호였습니다. 이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898년, 마리 큐리는 어두운 실험실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합니다. 작은 시험관에서 스스로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정체모를 빛. 마리 큐리와 피에르 큐리 부부는 신비한 그 빛을 라듐이라 이름짓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빛과 열을 내뿜는 이 신비로운 원소에 전 세계는 열광했습니다.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은 당연히 그들의 몫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이 현상을 방사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방사능이란 간단히 말해 불안정한 원자가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는 현상입니다. 이 에너지는 매우 강합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가 DNA를 손상시키거나 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에너지라면 몸에도 좋은 것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듐은 순식간에 기적의 물질이 됩니다. 기업들은 경쟁하듯 라듐 제품을 쏟아냅니다. 라듐 화장품, 라듐 치약, 라듐 비누, 라듐 건강음료, 심지어 라듐이 들어간 물까지 판매됩니다. 광고 문구도 당당했습니다. 방사능이 생명을 깨운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라듐이 피부를 젊게 만들고 몸에 활력을 주며 세포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곧 이 믿음은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1920년대 미국. 시계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샀습니다. 그녀들은 어둠 속에서도 숫자가 보이는 야광시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어요. 라듐이 들어간 페인트로 시계 숫자를 칠하는 일이었습니다. 정교한 작업을 위해 그녀들은 붓끝을 입술로 핥아 뾰족하게 만들었죠. 이른바 립, 딥, 페인트. 붓을 핥고 라듐 페인트에 담그고 숫자를 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한 날에는 손톱이나 옷에 라듐을 묻히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들의 몸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고스트걸스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 빛은 죽음의 신호였습니다. 몇 년 뒤 여성들의 몸에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아가 빠지고 턱뼈가 녹고 뼈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치과 의사가 치아를 뽑으려 하자 턱뼈 전체가 함께 들려 올라오는 끔찍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라듐은 몸에 들어가면 칼슘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뼈에 달라붙죠. 그리고 그 뼈 속에서 계속 방사선을 내뿜습니다. 몸속에 수천 개의 작은 방사선 발생기가 24시간 작동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회사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의 병을 성병이라고 발표하며 진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여성들은 결국 법정에 섭니다. 사람들은 그녀들을 라듐걸스라고 불렀습니다. 거대한 기업과의 싸움이었지만 그녀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이 싸움은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작업장에서 위험물질을 다루는 규정과 노동자보호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들의 희생이 현대 산업안전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라듐의 발견자인 마리 큐리 역시 방사능의 영향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남긴 연구 노트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을 내뿜기 때문에 납상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라듐걸스의 유해 역시 여전히 무덤 속에서 빛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유전자 혁명이라는 새로운 기적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희생과 현대의 진보가 맞닿은 지금, 역사는 또 다른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듐걸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100년 뒤의 후손들은 과연 어떤 시선으로 지금 우리가 남긴 흔적들을 바라보게 될까요?